고양이도 당뇨병에 걸립니다. 고양이에게 당뇨병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또 당뇨에 걸리면요,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고 어떻게 치료해줘야 할까요?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에게 종종 걸리는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고양이 당뇨병에는 어떤 병일까요? 당뇨병은요, 췌장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췌장은요, 지방이나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은요, 혈액 속에 당을 조절하고 세포의 생명을 유지하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전달하게 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을 생산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당뇨병이란요, 인슐린의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인슐린에 대한 반응의 부족으로 혈액 속의 당 농도가 증가하고 이 당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당뇨병에 걸리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포를 먹여 살리는 당은요, 혈중에는 풍부한데, 혈액 속에는 풍부한데 세포 속에는요, 당이 못 들어가서 세포들은 굶어 죽어간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요, 혈액 속의 당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으로 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며 혈전이 생기고 사지, 말단부의 혈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전신적인 문제들이 속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고양이는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당뇨가 강아지의 당뇨와는 조금 다른 점은요, 강아지처럼 1형 당뇨가 아닌 사람의 성인병에서 보이는 2형 당뇨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췌장에서 인슐린의 생산 부족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인슐린은 분비가 되나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여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양이 당뇨병의 특징은요, 관해 가능성입니다. 관해란 질병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의학용어로요, 고양이의 당뇨는 사람이나 강아지의 당뇨와는 달리 심하지만 않다면은요, 여러분이 식이요법이나 체중 조절 같은 관리만 잘해준다면요,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나 식이요법을 중단한다면은요, 당뇨병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고양이가 당뇨병에 걸리는 걸까요? 고양이가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은요, 사탕이나 단 것을 많이 먹어서는 절대 아니고요, 물론 사료 때문 역시 절대 아닙니다. 고양이는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요, 건식 사료를 자유롭게 먹도록 하는 자율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냥 같은 운동을 안 하는 비활동적인 생활환경과 칼로리가 높은 건식 사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고양이의 비만을 초래하고요, 이것은요, 결국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2형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비만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고양이 당뇨병은요, 주로 8살 이상의 비만한 고양이에서 흔하게 발병하며 조금 특이하게도 암컷보다는 오히려 수컷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균 집고양이의 정상 체중은 5kg 정도이기 때문에 체중이 6kg 이상의 고양이라면요, 모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당뇨병에 걸린 고양이는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자, 다음, 다뇨, 다식, 마름이라는 4가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는요,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며 식욕은 증가한 데 반해 체중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줘서 고양이가 먹은 영양 성분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며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세포는요,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라 많이 먹긴 하지만 세포가 영양 성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마르게 되는 겁니다. 즉, 인슐린이 하는 일은요, 우리 몸의 세포로 영양 성분을 들여보내서 활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다뇨, 다식, 마름이라는 이 4가지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고양이가 당뇨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건 지금 고양이 혈당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당의 정도를 파악하고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슐린은 얼마나 투여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당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요, 체중 조절과 식단의 조절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그 정도가 심하다면요, 아마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고양이 당뇨병에서요,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이요법은요,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어준 음식으로는요, 균형적인 영양학적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당뇨 처방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 2번의 인슐린 주사와 함께 하루 2회로 나누어 제한급식을 해줘야 합니다. 절대 자율급식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추천되는 처방식은요, 불용성에 섬유질이 풍부한 사료들로요, 보통 퓨리나의 DM,
힐스의 WD나 로얄케인의 다이아베틱 정도입니다. 이런 고섬유질의 처방식들은요,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조절해 체내의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막아 대사 과정에서 인슐린을 덜 필요로 하게 하고요, 고양이 몸의 영양 균형을 맞추어주게 되어 영양 결핍에 의한 2차적인 합병증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또한 체중의 감소를 도와 당뇨 관리에 역시 2차적으로 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고양이는요, 맛이 없는 처방식으로 하루 2회 제한급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율급식으로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해서 2회에 걸쳐 나누어 주고 하루 동안 자유롭게 조금씩 먹게 두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만약 필요하다면요, 인슐린 주사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강아지처럼요, 모든 식사 먹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사를 놓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양이 당뇨에서요, 식이요법의 이상적인 기준은요, 첫째로 탄수화물은요, 대사 가능 전체 에너지의 12% 이내로 제한된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 40% 이상의 고단백살을 오히려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로 탄수화물이 적은 처방식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요, 먹기만 한다면요, 캔사료 위주의 식단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 혈당이요 300 이하라면은요, 인슐린 치료 전에 처방식을 사용한 식이요법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요, 식이요법만으로요 한 달 이내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요, 이때는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로요, 당뇨병에 걸린 고양이가요 식욕마저 없어진다면은요, 이는 케톤증이라는 응급의 중증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고양이 당뇨병에서요, 체중이 줄어든다는 의미는요, 영양학적으로 영양분을 소모하는 세포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이는 인슐린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고양이의 몸이 인슐린을 덜 필요한 환경을 체중 조절과 식단으로 최대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도 인슐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은요, 그 필요한 양을 매일매일 주사로 보충해준다는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당뇨병은요, 고양이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 고양이를 치료하고 또 관리해줘야만 하는 우리 집사들마저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죠.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 당뇨병과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